공식적인 3일이지만 사실상 한 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거의 이제 축제 분위기예요. 또 만두 속에다 동전도 넣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첨된 사람은 그 해에 복이 있다. 어른들 앞에서 절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해요. 몽골에서는 그런 적 거의 없어요. 완전 자존심을 거의 바닥으로 내려앉히고 할머니하고 시아버님하고 이렇게 남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집에 가장 어른, 그쵸. 대어른이랑 같이 남자들이 같이 먹는데 나하고 시어머니만 둘이서 다른 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다문화 가정을 대표하는 여러분들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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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명절은 대한민국 주부들에게 많이 부담이 가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 소통부터 아이 키우기까지 모든 것이 생소한 결혼 이주 여성 며느리들에게 명절은 더욱 낯설 수밖에 없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문화적 차이까지 이들이 겪는 명절 증후군의 속사정을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화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루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지구촌은 다 함께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먹는 음식도 풍습도 제각각 다르죠. 세계 각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한국의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한국에선 아직까지 음식과 차례 준비 대부분이 여성의 몫이다 보니 명절 증후군은 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시기지만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 음식 만들기에도 적극 참여하지 못해 상당수가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고립감이 더해지면서 명절 때 오히려 고국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이른바 향수병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데요. 여기에 언어와 문화 차이까지 더해져 이주 여성들의 명절 나기는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다문화 가족의 명절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해마다 뭐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면 참 읽기 민망한 곤란한 그런 기사들이 한국엔 참 많이 나요. 네. 시월드란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네. 시월드 때문에 고부 갈등이 있었다, 뭐 부부간에 싸웠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쵸. 여기 계신 분들, 뭐 신혜장군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고향에도 뭐 설날이 있나요? 그 각각 나라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설날이나 아니면은 뭐 추석 같은 경우는 없고요. 가장 큰 명절은 크리스마스하고 신정이죠. 그러니까 2월 25일 그리고 1월 1일 그 해 1월 1일에 그래서 그 두 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잖아요. 두 번을 행사를 지르는 거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2월 25일에 1월 1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낮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낮에서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하는 거지만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는 11월 24일 이브에 12시 25일 넘어가는 12시 저녁 때 자정에 그때부터 밥 먹고 놀고 하고 막 그래 가족끼리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밤에요? 네, 밤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대부분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밤에서 놀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12시 넘어가는 그 시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국과 달리 설이나 설 같은 경우나 추석 같은 경우는 이제 직계 가족을 같이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들하고 고모, 고모들 다 오시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신정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만 꼭 가족끼리만 같이 해서 보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필리핀은 음력이 없어서 설이나 추석이 그렇습니다. 없는 거잖아요. 네. 몽골은 음력 쓰나요? 있죠? 네, 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똑같이 음력 1월 1일 날에
설날을 보내거든요. 아, 예. 몽골어로 차간설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공식적으로 3일인데요. 그런데 몽골 같은 경우는 가족뿐만 아니라 뭐 친척, 직장 동료, 그냥 일반 친구들, 친한 친구 다 오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뭐 공식적인 3일이지만 사실상 한 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거의 이제 축제 분위기예요. 먹고 또 만두 빚고 정말 재미있게 보냅니다. 여기는 밤새는 거고 여기는 아예 한 달을 가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도 예. 뭐 설날 하면 어마어마하죠. 뉴스도 많이 나오죠, 설날은. 예, 중국은 벌써 그 전부터 이미 설 분위기가 나고요. 예. 설 전에 이미 만두를 빚어놨다가 12시가 땡 하면 그때 만두를 삶아 먹어요. 그리고 오. 그걸 빚어 먹고 네. 그리고 나서 나가서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만두도 먹을 때도 또 만두 속에다 동전도 넣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첨된 사람은 그 해에 복이 있다라고. 동전 씹다가 이 조심하셔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살 나한테 복이 올까 하면서 아. 살살 씹겠죠. 아, 예. 혹시라도 네. 중국에서 설날 맞으시는 분들은 이거 네. 모르고 가시면 당황하실 건데. 병원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일단 네. 예, 필리핀, 몽골, 중국은 막 우리 신회장님은 한국 설 얘기 나누고 다른 나라 설 얘기 얘기할 수도 있죠. 이제 많은 이주 여성들을 만나는데요. 예. 보면은 이제 아시아권은 거의 비슷하게 이 그 구정, 설 명절을 이렇게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 여성들도 보니까 그 우리와 비슷하게 이렇게 추석하고 이제 이 설을 세워요. 네. 그런데 이제 설을 좀 더 크게 세고 있어요. 조금 다른 것은 우리처럼 뭐 민족의 대이동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뭐 아이들이 어떤 뭐 별 모양의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설을 또 즐기면서 나름 희망을 또 설계하고 어른들은 들어주고 이런 문화 참 저는 좋게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고 결국은 아시아 지역은 아무래도 음력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설을 많이들 세는 것 같아요. 물론 필리핀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살고 계시니까 뭐 설날 때도 따로 더 뭐 차이나타운이나 뭐 그런 데는 따로 더 폭죽놀이 터뜨리고 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제 알기로는 그 날 설날도 아마 휴일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데요. 그럼 25일부터 1월 1일까지는 나라 매일매일. 전체가 그럼 휴가인가요? 학교는 다 쉬고요. 원래는 네. 겨울 방학이 없는데 네. 그 시기에는 2주 동안은 쉬어요. 겨울 방학은 겨울이 없으니까 겨울 방학이 없는데 대신 그 명절 때문에 2주 동안 쉬고요. 일은 밝은 날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하면은 사람들은 거의 뜰떠 있어가지고 20일 넘어가면 거의 다 이제 일도 이제 많이 빠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뭐 나라들마다 기본적으로 이름을 뭐라고 붙이건 간에 다 그런 명절들이 있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런데도 어쨌든 조금씩 뭐 어떤 양상, 모습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몽골도 조금 한국이랑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가까운 친척만 이제 모이잖아요. 그런데 몽골 같은 경우는 정말 나이에 따라서 오는 손님 수가 다르거든요. 이게 나이가 20대, 30대이면 이제 결혼한 부부라면 이제 동료들, 친구들 뭐 20명, 30명 정도 오는 거 적은 거거든요. 20대에 그렇게 많이 모여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명 정도 와요. 하루에 오는 사람 50명, 60명 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나이가 많을수록 찾아뵈요. 왜냐하면 그런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또 재미있는 거는 한국에서는 그 어른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세뱃돈 드리잖아요. 근데 몽골은 반대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돈을 드리는 문화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찾아가요? 그렇죠. 좋은 문화입니다. 네, 참 좋아요. 그래서 용돈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설날은 부자가 돼요. 아니 300명, 400명이 모이면은 그 잘하면 그 비용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몰카를 다 몰카. 그렇죠. 그래서 몽골은 그 한국에서 제일 큰 화폐가 5만 원권이잖아요. 몽골에서 제일 큰 화폐가 이제 2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2만 원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저는 하나만 질문할게요. 네. 원래 몽골에서
인구가 종인구 같은 경우 3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생각하고 네, 알고 맞아요. 있는데 네. 저 많은 사람들을 한 분한테는 400명, 300명이 온다는 게 그 자체 어디서 나왔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예약제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엄마 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빠 쪽, 그리고 이제 일단 설날 첫날에는 친한 가족끼리, 그래서 이틀째, 3일째, 또 이제 4일째, 또 주말까지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주말까지 찾아뵙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도 되고 피곤하시겠죠. 시골은 끝이 없어요. 시골은 끝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만두를 이제 손수로 빚거든요. 적어도 3,000개, 4,000개를 빚어요. 다 소고기요. 네. 규모가 그야말로 유목민 기질이 있으니까 네. 이게 이동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서로 것을 찾아뵙고 그렇죠. 이제 네. 인사를 나누고 거기에서도 그 문화가 나오네요. 유목민 문화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300명이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명함을 못 내릴 것 같긴 한데 중국도 규모가 한국하고 이동이라. 비교가 안 되죠. 예, 중국도 인사 문화 대단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것보다 중국 사람들은 손이 크잖아요. 비싼 선물. 비슷해요. 선물. 그리고 홍바오라 해가지고 빨간 봉투에 돈을 봉투. 넣어서. 근데 더 중국은 좀 몽골하고 좀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돈을 더 많이 줘요. 중국은 연세가 있을수록 재산이 더 많아요. 네. 돈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제 친구 같은 경우는 50부터 시작하면 퇴직금을 나와요. 50부터 시작해서 퇴직해서 퇴직금이 나오면 죽을 때까지 나와요. 사유주 여유가 있죠. 연금이 아니고 연금 형태. 연금 형태고. 연금 형태로 나오니까 얼마나 나이가 있을수록 여유가 있겠습니까? 모아놓은 재산도 있는데다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니까 어르신일수록 돈을 더 팍팍 써요. 홍보를 그냥 팍팍팍. 네,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옛날에 이렇게 그 회사를 다녔을 때 중국이랑 거래처인데 이 명절이 되면은 특히 설날이 되면은 15일 전에는 모든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15일 전부터. 네. 설날에 15일 전부터는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좀 아니 15일 아직 멀었는데 2주는 남았는데 왜 이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커서 이동을 하면 일주일 동안 가는 길만이라도 일주일 동안 가다가 이틀만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일주일 동안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는 경우가 많대요. 뉴스에서도 많이 봤죠. 그런 장면들. 뭐 기차 타고 가면 일주일 열흘 막 이틀 가거든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참 상상하기 어려운. 한편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명절에는 여성분들이 특히 고생하신 걸로 또 악명이 높은데 어디 뭐 다른 나라 얘기 어때요? 다른 나라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4년째 한국에 이제 뭐 그러니까. 명절에 제사에 뭐에 다 1년 동안 그 얘기 조금 더 이따 여쭤볼게요. 필리핀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끼리만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가족끼리만 그렇게 많이 그래서 그게 저는 설날하고 명절이 한국의 설날의 명절이 힘들기는 하지만 모든 가족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걱정을 하죠. 이제 앞으로 나는 애가 둘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모이지 하고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부터. 딱히 필리핀의 여자분들의 명절이라 고생하시는 거는 특히 큰 행사들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남자들이 다 유리를 해요. 네, 그래요? 대부분 남자를 유리를 하니까 그거는 뭐 사실상 모계 사회이다 보니까 여자들은 훨씬 더 여유 있죠. 버티고 씨는 어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르신은 만두 3,000개 빚고 이러시니까 명절에 여성분들은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아니요. 저희 시댁에 오시는 분들이 시댁 가족이 15, 7명이거든요. 아이들까지 합해서. 근데 저는 17명에게 상을 차리고 그 딜을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300명 같은 경우는 와도 분업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몽골에서는요? 몽골에서는 남자, 여자와 똑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은 이제 고기를 손질해주면 여자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역할이 많이 없어요. 너는 공부나 해. 너 공부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몽골 아이들은 다 엄마 아빠 돕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몽골 사회가 가족 내에서 분업이 너무 잘 이루어졌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남편분들은 그냥 안방 침대나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운전을 많이 했다고 벌러다 놓는 경우가 많아서 저 그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냥.
네. 저 생각보다 필리핀이나 몽골 남자분들이 네. 우리 뭐 당연히 대한민국 네. 왜 제가 목소리가 안 작아지죠? 안 하셔요? 제가 갑자기 지금 물어보면 그게 나온 거예요. 왜 안 왜 제 하시는 왜 목소리가 목소리가 없어지니까. 자, 중국 얘기로 넘어가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한국에 와서 진짜 너무 충격 받았던 게 저는 결혼으로 온 거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명절이 왜 이렇게 짧냐 이겁니다. 예, 중국은 일단 명절 하면은 일주일이 기본이고 아까 어떻게는 이동을 많이 10일. 네. 네. 설날 같은 경우에는 15일까지 갑니다. 앞에까지 하면은 뭐 20일 뭐 이렇게 되죠. 거의 한 달 가까이 예, 되겠네요. 그렇게 놀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3일, 4일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충격 먹었고, 근데 지금은 아이고 그게 너무 길구나. 그쵸. 그 3, 4일을 시댁에 있어야 되는 게 네.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명절이 3, 4일이라도 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떡해. 말씀은 결국에는 중국에서는 제가 말씀은 중국에서는 여자분들이 그 황 대표님 많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나 봐요. 한국 와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죠. 그렇죠. 중국에서는 여자분들이 안 시달려요? 안 시달리죠. 안 시달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사가 없잖아요. 아. 일단 제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댁에 갈 때 제사가 없잖아요. 그 전에 미리 물어봐요. 야, 이번 설날에 우리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 어머니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네. 며느리가 시댁에 가는 순간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좋다. 그리고 네. 끝나고 나서 또 집에 올 때 뭘 줍니까? 홍보를 줘요. 네? 돈이 빨간 봉투. 빨간 봉투 안에 봉투. 돈이 어마어마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이 홍보를 며느리한테도 주고 손주한테도 줘요. 그래서 네. 며느리가 설날이라든가 명절에 시댁에 가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요. 와. 홍보를 두둑히 챙겨 오지요. 싫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렇죠. 어떤 그 사회주의 국가의 네. 또 특성인 것도 네. 그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사회주의지만 뭐 필리핀이나 그러니까요. 몽골도 사회주의였죠. 몽골 사회주의였죠. 몽골도 그런 네.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그럼 대한민국 며느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크게 뭐 그렇게 명절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저는 지금 중국하고 몽골 얘기 들으면서 제사를 지금 지내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중국. 네. 자리가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트남도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우리와 비슷하게 세뱃돈도 받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원래 유교 문화에 제사를 안 지낸다라는 게 저는 더 아, 지금 사회주의를 깜짝 받아들이면서 놀랐어요. 네. 정부 제례를 없앴어요. 재래를 없었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저 대학에서 철학과를 전공해서 그쪽 분야를 조금은 아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옛날 명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우리나라 성균관에 와서 그걸 역으로 또 공부를 해갔어요. 우리가 중국의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중국 유교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중국 거니까 좀 알 필요 있다 싶어서 거꾸로 수입해 갔던 그런 적도 있는데 네. 한국은 시댁에 와서 하고 나서 차례를 다 지내고 여자 며느리로서 할 거 다 실컷 일하고 이러고 가잖아요. 네. 친정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닙니다. 친정에 먼저 갔다 와 이러겁니다. 네, 그래요? 친정에 먼저. 왜냐하면 사돈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며느리가 먼저 친정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시댁에 가면 예, 친정에도 먼저 갔다 왔으니 마음도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예, 그리고 그다음 또 가면은 시댁에 가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음식도 먹겠고 올 때는 돈도 챙겨 오겠고 예. 시댁에 가는 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즐겁겠습니까? 그래도 부러워요. 땅이 크니까 시댁집도 멀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게 자리가 없다 보니까 기준적으로 만들어야 할 음식이 전날에 뭐 전 부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냥 없죠. 당일날 만들어도 아니면 만두 같은 경우는 전날 만들어도 그렇게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서처럼 막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없어서 그게 더 즐길 수는 있었던 그렇죠. 거였죠. 말씀하신 명절은 그 진짜. 친정을 먼저 다녀와서 기분이 좋아진 며느리가 간다라는 거는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가 상상도 지금 24년 동안 한국에서 아니. 큰며느리 역할을 하니까 그게 상상도 안 가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말씀인 것 그쵸.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마침 이제 음식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뭐 제사 때문에 네. 우리는 그렇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또 음식에 참 많이 좀 집착을 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저기 진짜. 한국 음식과 관련된 맞아요. 명절과 음식과 관련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뭐 네. 버티가 씨 먼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손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석 때 손평 먹고 이제 그 설날에는 떡국 먹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해마다 떡국 끓이실 때마다 되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막 계란 노른자 뭐 그냥 저는 그냥 지단에. 떡국인데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제가 처음에 이제 시집 이제 갔을 때 그건 약간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희 시댁 분들이 좀 보수적일 수도 있으나 처음에 남자분들 위에서 먹고 여자분들 밑에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갖고 차별하는. 예. 그래서 저는 네. 애들하고 먹고 남자들 위해서 먹고 저 그거 보고 진짜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나중엔 이제는 이해하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네. 음식도 음식이지만 먹는 많이 방법조차도 바뀌었어요. 저도 처음 좀 시집 왔을 때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하고 시아버님하고 이렇게 남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집에 가장 그쵸. 대어른이랑 같이 남자들이 같이 먹는데 나하고 시어머니만 둘이서 다른 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맨 처음에는. 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한국 음식이나 명절 음식에 적응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도 같은데 어떠셨어요? 힘들죠. 힘들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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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 같은 것도 무슨 전 많잖아요. 예. 그리고 튀김은 튀김대로 있고 산적대로 있고 예. 뭘 또 찌고 뭘 또 예. 찌고. 예. 볶고 예. 그리고 그렇게까지 다양하긴 안 하나요, 중국은? 예. 중국은 자기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나에서 두 가지 음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자리에상 올라갈 음식이다 보니까 나물은 3가지를 넣어야 되고 그쵸. 고기는 몇 가지, 잡채도 과일은 몇 있어야 가지, 되고. 저기 뭐죠? 뭐 그 떡 몇 가지, 거기다 뭐 고기다 나와야 되고 네, 맞아요. 뭐에 나와야 이게 있다 보니까 네. 그거 시장 보는 것만이라도 명절 저도 지금 분위기를 그냥 내야 된다고 하고 어머님들이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먹으면 냉동실에 들어가고 몇 개월 지나면 버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예쁘게 상 예쁘게 차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아까워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 이런 말씀들은 이제 이주 결혼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자라는 여성분들은 똑같이 하는데 네. 왜 좀 우리도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회장님. 우리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 결혼 2006년 초에 우리가 결혼 이주를 받아들일 때에 이런 프랑카드가 있었어요. 제사상을 잘 차리는 어느 국가를 홍보하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설날 명절 때를 지내는 그런 나라이겠죠. 해서 오신 분. 그런 그런데- 분들을 그쵸. 또 예, 네. 이주 여성들에게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런 음식 만들기 좀 특별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전을 자주 부쳐 먹든가요? 안 아니죠. 하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아니죠. 명절에 오는 자녀 이웃들에게 그 전을 부쳐서 나누는 풍습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냉동실에 넣어놓고 몇 개월 넣어놓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음식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경우 네. 이제 이주 여성들이 이제 그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를 저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평상시 먹던 그 음식은 아니다 보니까 네. 뭐 마늘 들어가면 안 되고 빨간 고추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원래 평상시 먹을 때는 네.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피해서 해야 되고 게다가 입 대면 안 돼요. 자례상 올라간 거는 당연히 맛보면 그렇죠. 그게 네. 이런 부분들도 다 있다 보니까 이게 그게 맛이 있는지 없는 건지는 모르고 올리는 건지 이런 경우도 네.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조금 묘하게 맛있어요. 자스민 부모님 네. 댁이 네. 한국 내에서도 조금 더 엄격한 집안인 것 같네요. 양반 집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간장, 고추장, 된장 다 담고 200포기 담고 뭐 하고 아이고야. 집에서 먹고 하고 그런 집안이다 네, 보니까요. 네. 아버님이 맞이시고 칠남매시고 모든 행사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 네. 저는 모든 여성들, 한국 여성들이 저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앞으로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본 것 보니까 네. 이거 한국 여성분들이 듣고 우리도 네.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낼 것 같거든요. 좋은 건 바꿔서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많이 맞습니다. 주변에 홍보 좀 하고 이 오늘 그 방송도 맞아요. 오늘 방송은 한국에 있는 분들도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도 보았어요. 뭐냐면 이주 여성이 친정에 갔다 오면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좀 가져왔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그 제사상에는 원래 홍동백서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나물도 다 놓는 그 무치가 위치가 잘 있고. 돼 있죠. 네.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가져온 며느리 나라에 그러니까 성부 나라에서 온 좋다. 과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놓아주는 네. 시어머님. 그러니까 어. 이제는 굉장히 그쵸. 그 퓨전
제사 그럼요. 뽑아야 될까? 네. 그러니까 존중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머님들이 열려 있으신 모습도 저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아직 덜 열려시나 본다는데 저는 예를 들자면은 들어가신 분이 원하는 음식이 올라가야 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남편 같은 경우 망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례상은 털 나는 그런 과일은 올라가지를 못해요. 복숭아처럼. 복숭아처럼. 맞아요. 그래서 네. 복숭아 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네. 귀신 쫓는다고. 예, 아세요? 그래서 네. 망고도 그렇다니까 망고도 못 올라가는 아니 거예요. 복숭아랑 망고가 다른 건데. 털이 나니까 어쨌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근데 우리 신 회장님이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분은 네. 친정에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 우리 저 같은 서로 경우 좋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서로 좋은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 휴가가 네. 이때이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농어촌에서는 어렵죠. 반드시 설 명절을 지내는데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못 가겠지만 어쨌든 요즘 시어머님들이 배려하려고 많이 굉장히 바뀌셨다. 노력을 하시죠. 네. 네. 저는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 동안 혼자인 며느리였다가 동서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동서가 들어오니까 그 아픔이 더 건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서가 당일날 설이나 추석 당일날은 자례 다 끝나고 아침 식사 다 끝나고 진정 가잖아요. 네. 저 그거 바라보기만 하잖아요. 갈 데 없잖아요. 봐봐요. 너는 어디 가지? 그분 아이고야. 형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 인사도 받아주지를 못하게. 저는 하다 못해 부러우셨구나. 중간에 도망갔어요, 시댁을. 예? 시댁에서 도망갔다고요? 네, 저 너무 이게 3, 4일 동안 이게 형님들은 다 친정 갔다 오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친정에 가시고 그러는데 저는 갈 데가 너무 없으니까 설거지하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남편한테 말하고 나 간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도망가고 다음 날에 왔어요, 사실. 사우나 가서 괜찮았어요. 너무 허리가 아프고 너무 아이들만 보고 네. 그리고 남자들은 그냥 거실 소파나 소파에 안방 침대나 뭐 다들 이제 너무 편하게 휴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이게 설거지 장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여기 심장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가 아프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바로 나왔어요. 이게 방송 멘트 안 했는데 이게 잘라야 되나? 알았어. 편집을 아주 해주니까. 당당하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저기- 막 나왔어요. 버티갈 씨가 안 그래도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절 얘기하면 네. 사실 이게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안 그럽니다만. 아, 왜 먼저 그렇게? 아니, 안 그렇다. 제가 무슨 얘기할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 남자들이 네. 그러니까 뭐 이주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에 계신 여성분들하고 결혼을 한 남자들도 다른 데는 안 그러다가도 집에만 가 명절 때 집에만 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바닥에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네. 그런 것들도 있어서 뭐 심지어는 그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주 여성분들 아까 이제 명절 지내는 풍습 얘기할 때 제가 계속 권리했던 게 야, 저기는 이렇게 남녀 평등이 명절 그쵸. 이런 데도 참 많이 돼 있구나. 네. 근데 와서 한국의 어떤 그런 남성들의 모습 보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맨 처음에 듣기는 네. 밥만 갖다 주고 그것만 딱 까놓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할 게. 그래서 저 가끔씩 제가 밤을 그냥 한 부대를 갖다 탁 하면은 하겠지 하루 종일. 근데 밤은 조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밤 까는 것만 밤만 하고 가는 것밖에 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제 원래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밤만 아니, 원래 다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것도 싫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먹잖아요. 다 식사하고 그러면 상에 있는 모든 설거지 이제 컵 이런 것들 다 설거지통에 놓고 자 이제 설거지 해야지라고 하면 과일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과일 깎아야죠. 과일 깎고 난 다음에 커피 끓여와. 뭐 너무 싫은 거예요. 왜 한꺼번에 시키지 않는지 그게 다 순서가 있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과일 먹고 또 이제 그 커피까지. 그래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남자들은 식사하세요 뭐 이렇게만 부르고 딱 나오고 하고 밥 먹고 또 이제 그 세 가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 뭐 하고 막걸리 한잔 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순서예요. 이제 우리 집은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오히려 시어머님이 그거예요. 밥을 다 먹고 야 먹었으니까 과일 좀 까자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과일은 까라 하고가 아니라 과일 좀 까자 아니면은 야 술상 좀 보자 이게 같이 하자는 거니까 예. 덜 기분 네. 나쁘게를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어머님이 합니다. 조금 더 고수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좀 한데 중국은 어때요, 남자들? 중국은 남자들이 요리를 잘합니다. 그쵸. 여자보다 이게 많이 남자들이 들었어요. 잘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가 저도 한국에 와서 결혼으로 처음에는 온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뭘 좀 배우려고 왔는데 와서 한 7, 8년을 살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저는 한국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 결혼해도 한국 여자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시댁이 안동이다 보니까 이게 안동은 또 다른 한국입니다. 안동은 지금도 명절이면은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시는 어른들이 보이시고, 네, 갓도 쓰고요. 네. 그리고 이 길을 있잖아요. 인행도가 아니에요. 건널목이 아닌데 거기를 여유작작 룰루랄라 건너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는 니는 알아서 멈춰서야 되는 이 정도. 그리고 우리 시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친정이 여기 없잖아요. 예, 형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라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예 말해요. 너는 친정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 마지막까지 있어라. 맞아요. 예, 그러면 마지막까지 있으면 저는 해야 되는 게 마지막까지 손님을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왔다가 차리고 상 차리고 그분들이 가시면 다른 분들이 오면 또 상 차리고 또 끊임없이 그걸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황 대표님 원래 중국은 제가 뭐 들은 얘기가 하늘의 여자 땅에는 남자라서 여자분들이 훨씬 대우를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여성 상위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하늘에는 신이 계시고 예. 여자는 빤비엔티엔이라 해서 중간에 하늘과 땅의 절반 하늘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디 있냐? 남자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야말로 남녀 집에 평등이고. 아버님이나 이런 모습도 많이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 많이 보셨어요? 당연하죠. 예, 그게 생활이죠. 그렇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여자들은 어디 갑니까? 주방으로 가세요. 예. 부엌에. 예, 부엌에 가세요. 근데 중국 여자들은 일어나면 어디 가는가 하면 밖으로 나가요. 네? 밖으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아침 나가서 문화가 뭐 해요? 얼마나 다양한가를. 중국에 가보면 네. 아침 문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요 운동하고 거기에 가서 운동하고 춤추고 싶은 사람 춤추고 예 그리고 집단 문화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운동 운동 같은 것을 음악에 맞춰서 간단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 음식을 아침을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밖에서 먹기 싫다 그러면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먹어요. 아니 그 문화가 우리한테 왔어야 되는데 예. 우리한테 중국에서 온 문화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자를 억압하던 옛날 문화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부장제 문화 자체가 네. 사실은 중국에서 온 그렇죠. 문화예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더 씌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어떻게 일을 나누어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내와 또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각을 나누고 이러한 것을 그 명절을 잘 지낼지 이런 거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미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우리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러게요. 예. 네, 근데 지금 중국 남자 문화가 편은 그래도 좀 그렇다니까. 들어주셔서 그나마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 겪었던 그런 나라들은 남자들이 없어져요. 근데 그때 어디였던가 영국이었던가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다 갔잖아요. 전쟁 네. 싸우러 네, 갔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남자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웬만하면 쉬고 다 덮어져 이렇게 있는데 네. 한국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 실제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6.25 끝나고 네. 명절이 됐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그 뭐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떡하는 그런 그 정미소 떡하는 집이 없었어요. 네, 망한 다 네. 집에서 했지요. 그래서 떡을 집에서 매로 쳐요. 근데 떡매를 쳐줄 남편이 아들이 없죠. 6.25 때 없어. 이제 네. 사망을 한 거잖아요. 네. 이때 이제 어머니로서 대성통곡, 아내는 아내로서 젊은 아내가 평생 이제 그 남편 잃은 그리움도 많은데 이러한 명절에
네. 그래서 이웃집에 이제 남편분이 와서 떡매를 쳐주고 이제 이런 것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남성들이 또 옛날에 역할이 있었어요. 명절에. 그러게요. 떡매 그랬겠죠. 쳐줘, 물지게, 물 전화를 줘, 불 떼주죠. 그러니까 큰 일은 옛날에 훨씬 낫네요. 하긴 아유, 했어요. 이 발전하면 안 되는 건데.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딱 들리면은 나오고 아. 떡은 방앗간하면 나오고 이게 문제죠. 이게 보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남자들이 자기 할 일들을 다 기계로 바꿨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남편 필요 없고 기계만 갖다 놓으면 되는 아니 그래서 남자를 또 없애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죠. 역할론에 빠지지 말자는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게 이렇게 하여튼 되네요. 참 네. 중요한 말씀들을 참 많이 옛날에 훨씬 해주셨고 낫네요. 뭐 재미있으면서 한편 또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네. 드는데 네. 이제 명절이 되면 네. 많이들 모이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들 모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이렇게 평소에는 좀 안 생기는 갈등 같은 것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결국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주 안 보던 사람들 근데 새삼스럽게 이 다른 문화라는 게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이런 게 한국 문화구나. 네. 그런 어떤 문화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 어려움 겪으셨던 일 그런 건 없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문화 차이, 뭐 설명절 때는 평상시는 늘 있어 왔으니까 설명절 특히 뭐 명절 때나 그런 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문화 차이가 있다는 거 애초당초 그 명절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자만 일하는 거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신기한 거죠. 아. 그리고 필리핀 명절 같다 저기 크리스마스나 신정 같은 경우 는 우리끼리만 네. 가족끼리만 모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전날부터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는 다 오시고 당일날도 그렇고 당일날 차례 끝나고 오후면 구모 오시고 구모부 오시고 하고 이렇게 보니까 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지금도 시댁 어른들 앞에서 절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해요. 큰절 타는 큰 게? 절을. 오. 네, 저는 그런 법은 그렇게 절하는 거는 겪어본 적이 없고요. 없어요? 몽골에서는 그런 적 거의 없어요. 완전 자존심을 거의 바닥으로 내려앉히고 그 약간 되게 저는 되게 불편해요. 그게 그렇게 불편해요? 지금? 엄청 저렇게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진짜요? 그게 네, 그렇게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한 일이어서 저는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 너무 싫어. 반 인사는 괜찮은데 바닥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저 진짜 싫어요. 근데 그게 더 세배를 안 나요? 몽골은 세배를 안 하고요. 남자 여자가 아니 그 어른들 이렇게 해서 어른이 그 나이 적은 사람 위에 손을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볼을 양쪽 볼을 이제 뽀뽀하는 네. 그런 문화예요. 네. 아니면 어른들이 이마에 대고. 뽀뽀해 준다든지 네. 아니 냄새 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나가지 인사를 하지. 그렇게 바닥까지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못 해본 것을 사실상. 제가 한 가지만 네. 여쭤볼게요. 몽골은 네. 이 옛날 전통 가옥도 네. 바닥 생활은 아니고 이렇게 그쵸. 침대 의자 생활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는 바닥이라는 게 땅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국 맞아요. 사람들은 옛날부터 네. 방바닥에 네. 앉아 살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차피 앉아 있는 상황에서 고개를 숙이면 큰절이 되는 건데 네. 몽골 분들은 이 땅바닥은 더러운 곳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버티가 씨는 민식이 그 있었던 차이가 거지. 나는 그 거죠. 인식에.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몽골 분이 굉장히 아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사실상으로는 얘기 이 처음 이야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거의 자존심 상할 만큼 저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르신의 손을 만져가지고 제 이마를 떼고 이게 인사법이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저한테는 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신기한 그런 또 하나의 문화였었거든요. 기분은 나쁘지 않고 기분은 나쁘진 신기하기만. 않고, 예, 신기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같은 그런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겪는 거 보니까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나 미국의 영향이 너무 많이 받아서 좀 약간 개방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천통적인 그런 거는 너무 이렇게 많이 못 본 거죠. 네, 네. 아예 그러니까 필리핀은
아예 서구식이니까 네. 아예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 여기 신기하다.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이거 뭐 볼 신기하다. 때마다 신기하다. 그것도 해봐야 되구나. 그것도 하는 게 그냥 이런 성격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이게 다문화에 대한 네.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맞아요. 중국이나 몽골이나 또 일본 같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의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대요. 네. 네. 생김새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달라? 맞아요. 훨씬 그게 오히려 더 크게 와닿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제가 하노이에서 좀 지내봤는데요. 베트남에서요. 네. 그 베트남이 중국집의 천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집의 천년을 그 베트남이- 지배를. 네. 더 유교적이고 그렇죠. 하노이가 더 가족적 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른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깍듯이 모시는 네, 모습을 그 좀 하노이 이제 그 조금 시골 쪽으로 내려갔더니 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른들께 그 모시는 네. 문화가 정중하다는 것을 저는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의 이제 그러한 옛날 전통은 거를 참 다 저는 좋다고 넘기셨구나. 봐요. 네. 다만 이렇게 좀 편향되어서 여성들이 너무 힘겹게 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뭔가 바꾸어가야 될 문화죠. 바꾸니까 이미 이쪽에서 배우고 여기에서 내 저기 누운 거를 그대로 남아서 네. 이게 문제죠. 그러게요. 버린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뭐 한국의 명절 문화도 그렇고 아니면 한국에서 며느리로서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이건 정말 싫더라. 이건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한 가지씩을 좀 들어보는 걸로 오늘 얘기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목소리 굉장히 높으셨던 버트가십부터 들어볼까요? 죄송해요. 아니요. 좋은 얘기 네. 좀 재밌었어요. 저는 어차피 이제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댁에서 결혼해준 여성 나라의 문화를 좀 배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절하는 것이 되게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주면 이걸 보는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시 어른들부터 이제 좀 변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결혼해준 여성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좀 공부를 따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알아보시. 요즘은 다문화 지원생도 얼마나 많으시니까 그거 살짝 물어봐도 또 며느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네. 다문화 뭐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려고만 많이 하지. 뭐 먼저 우리도 그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래야 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지 이해를 할 것 같고. 우리 황 대표님은 어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사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 제사 문화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중국도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가 돼서 정말 그 유교 사상이 깊었잖아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없애자 하니까 그냥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제도란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 문화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해지고, 예,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명절 증후군이 없어질 것이며, 예, 피해 공짜 가정부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주 여성들도 좀 없어질 것이고. 공짜 가정부라는 표현은 없어야죠, 절대로. 예.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공짜 가정부가 없어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명절이 명절다워야 명절이지라는 그런 거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명절이 쉬는 날에 많으니까 그때 이제 시댁 식구들은 그때 이용을 해서 어디에 놀러 가서 해외 나서 대신 우리는 뭐 1월 1일로 아니면 어떠한 한 날짜를 모이자 집안에서 이렇게 정해서 굳이 그날이 아니어도 왜냐하면 명절이기 때문에 중국은 명절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명절은 아니어도 어떠한 특별하지 않은 날에 어떠한 1년에 한 번에 두 번에서 따로 또 만나가지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도 스트레스는 덜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젊으신 분들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1월 1일 날은 물어보니까 1월 1일 날 그럼 2월 달은 설날은 뭐 할 거냐? 우리는 어디 여행을 갈 겁니다. 근데 군며느리인데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1월 1일 이미 설날을 지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는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24년 동안이 똑같은 분위기에 똑같은 명절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너무 이제 핵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들은 언제 얼굴을 보지라는 그런 오히려. 오히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참 저는 행복하게도 시댁 식구들이 저기 아버님은 7남매인데 너무 잘들 지내셔서 매월 만나세요. 매달 누구네 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나시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앞으로 그게 없어지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오늘 이제 마무리 말씀을 신 회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며느리 대표로서 다문화를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동요에 이런 동요가 있지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였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다. 이제 그만큼 명절은 기대도 되고 설레이고 이 반갑게 기다려지는 것은 이제 우리 많은 가족들을 서로 만날 수 있고 또 그러는데 이제 어떤 그 여기 피곤함이 있다는 것은 이제 역할 분담에서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서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크지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 남편들이나 이제 그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주 여성들은 표현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여보 사랑해. 아가야 너 애썼다 고생했다 이런 따뜻한 말들. 그런데 이제 되게 어머님이나 남편들한테 그 며느리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느냐. 말을 안 하면 모르느냐. 예. 말을 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 여보 사랑해. 당신 정말 애썼어 고생했어. 이 한마디가 우리 이 명절을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뭐 이주 여성뿐만이 아니라 뭐 여성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에게 또 네. 자녀분들도 부모님들에게 서로 따뜻한 말 나누는 네. 표현해야 알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명절이 되기를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네, 감사합니다. 전통은 소중하게 여기되 고쳐야 할 점들은 고쳐가면서 평등한 명절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그나마 한국에 시댁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있지만 이 명절이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이주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몇 년 전 제가 아는 이주 노동자 한 분은 추석 때 문을 연 식당이 없어서 이 기숙사에서 며칠 동안 라면만 먹고 지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좀 아팠는데요. 올 설은 불이 소외되는 이들이 없이 모두 풍성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